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거든요.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부 종목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 다시 2차 전지 주식 살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예. 2차 전지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최근 들어 관심이 급증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냐 트럼프 정부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2차 전기와 전기차 시장이 바이든 정부의 IRA 기조를 따라가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시장을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2차 전지 자동차를 보면은 지금 추천거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는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의 10%를 간 넘었어요. 예, 중국은 20%를 훨씬 넘었습니다만 이거는 큰 추세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돼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2차 전지 관련주가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났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부 종목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장기 추세를 보고 이제 다시 2차 전지 주식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살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모든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그 미국 정부의 정권 교체를 대비해서 주요 프로젝트들을 펜딩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기조가 되면은 2차 전지가 단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새롭게 다시 짜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돼 가지고 2차 전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한다더라도 이거는 큰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 없는 또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 국내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늘 반열에 올랐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반등할 때다 이런 얘기가 3분기 이렇게 4분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조선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울산 같은 데 강의 가가지고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앞으로 3년, 5년 웬만한 수주를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수주 산업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문제거든요. 수주를 잘 받아놨더라도 그 사이 임금이 많이 오르든지 철강, 소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저는 큰 흐름을 보면은 조선업 경기 특히 관련 업체들 이익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국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희가 공급망이 붕괴된 사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전쟁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공급망 차원의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특히 국제 유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 상태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죠. 오히려 유가가 최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동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예를 들어서 중동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데가 개입해가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면은
뭐 일부에서 전망한 것처럼 유가 뭐 $100 훨씬 넘게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유가가 $10만 올라도 우리 100억도 수입하는데 돈을 써야 되죠. 그러면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사실 확전을 하려는 의지는 서로 안 보이고 뭐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 말씀대로 중동 사태는 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하반기가 뭐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이제 10월이고 11월, 12월 이제 뭐 마지막 4분기도 지금 이제 10월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내년 경기 전망이나 경제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내년에는 좀 경기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내년 경기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나 한국은 1.4% 보는데요. 뭐 대부분 내년에는 2% 이상 성장할 것이다. 뭐 IMF마저 최근 우리 경제성을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 2.2%. 뭐 저도 2% 이상은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 성장한다고 체감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기가 좋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예, 그러면 GDP를 구성한 게 소비, 투자, 수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소비는 가계부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늘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수출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마 기업들 설비 투자도 어느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률이 높다. 예,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미리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이 선행지수가 올라온다는 것은 뭐 경기가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좋으니 경기와 영향이 미치는 좀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의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내년 경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